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고전을 읽으라 그러면 고전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는 읽으세요. 언론에서는 항상 구르지만 되게 틀린 얘기만 하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초 대학생 크리에이터 정윤종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양구 기자님 모시고 강양구의 강한과학 도서, 그리고 또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 관계, 또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기자님 책 읽고 이렇게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 네,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를 읽고 네네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조금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책이 한때는 서울대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썼다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첫 번째로 기자님 제일 최근 책이죠. 강양구의 강한 네. 과학을 조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강양구의 강한 과학 책에서 23권의 과학 고전을 꼽아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책 이전에도 그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 한다,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은 또 한국일보에 연재도 하고 계시잖아요. 과학 도서들 소개하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 혹시 과학 도서를 계속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우리가 과학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제가 기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최신의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뭐 페이퍼를 읽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외국의 괜찮은 매체에 실린 양질의 과학 기사를 읽는 방법들도 있고, 뭐 직접 우리 국내 혹은 국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도 있을 텐데, 이제 주로 제가 그 최신의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페이퍼를 직접 찾아서 읽는 건데, 근데 제가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학자의 어떤 페이퍼가 그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를 일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도움도 받지만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분야의 연구자나 혹은 그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잘 아는 저널리스트가 내는 책을 좀 살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을 살피다 보면 최근에 해당 분야의 과학자나 혹은 엔지니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어떤 이 분야에서는 어떤 과학자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어떤 과학자나 어떤 엔지니어의 어떤 논문이 지금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키워드들이 지금 대세인지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최근에 나온 과학책들을 원서로 혹은 이제 번역된 책들을 이제 계속해서 일별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재밌는 책 있잖아요. 그 재밌는 책들은 이건 나만 알고 있기는 좀 아까워서 다른 대중들에게 좀 소개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나온 과학책들 중에서 재밌게 읽은 과학책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일보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학 고전에 대한 작업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에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책들을 읽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개는 다 교수님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준 과학 고전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학 고전이 제 기준으로 봐서는 왜 이 책이 선정되었는지 또 의문인 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책을 맥락 없이 지금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들이 읽었을 때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할까 싶은 책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 이런 책을 왜 읽지? 하는 책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책들은 좀 읽어야 될 고전들, 과학 고전들. 아니면 이건 좀 읽으면 좋긴 한데 약간 비판적인 제대로 된 가이드가 필요한 과학 고전들. 그리고 혹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권하는지 좀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과학 고전들을 23권을 대표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낸 책이 강량구의 강한 과학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과학 고전이라고 한다. 그 책에 실린 이제 과학 고전은 50권인데 그건 이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라고 하는 이제 포항에 본부를 둔 기관에서 여러 리스트들에 올라 있는 과학 고전들이 너무 구닥다리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약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받았고, 그렇게 추천받은 책들을 다시 선별을 한 다음에 우리 시대의 과학 고전이라고 하는 이제 50권을 따로 선별을 했는데, 이제 그 50권을 그냥 선정만 한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런 가이드북도 만들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당시에 제가 일하고 있었던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매체에 그 50권의 서평을 한 편씩 올렸었어요. 다른 선생님 4분과 저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이 5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평을 올렸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1년 동안 올린 서평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 과학은 이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 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저는 약간 밥벌이 때문에 책을 읽은 거고,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대중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이건 좀 고전이라고 해서 다들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서 읽는데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서평을 쓰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 과학은 이 책을 고전이라 한다 선정된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이제 볼츠만의 원자라는 예, 책이 볼츠만의 있는데, 원자. 그거 김상욱 교수님께서 네, 서평 김상욱 쓰셨죠. 교수님 서평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근데 서평 제목이 뭐였냐면 아직도 그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를 읽으시나요? 이거였거든요. 제목은 제가 제목이 달았어요. 그런가요? 제목은 제가 달았어요.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절묘한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서는 항상 구르지만 되게 틀린 얘기만 하시는 분 이라고 딱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되게 탐독했던 분인데 이제 다시 좀 머리가 좀 굵고 나서 보니까 틀린 얘기들도 너무나 많고 잘못된 전망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지금은 본인도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그분의 책을 읽을 때도 좀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90년대 초에 나온 엔트로피라는 책은 엔트로피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의미를 붙이는 방식까지도 틀린 게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엔트로피 하면은 마치 그 책이 대단한 고전인 것처럼 추천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그 세태가 너무 좀 답답해가지고 이 김상욱 교수님께서 이 책보다는 차라리 볼츠만의 원작 그 책이 훨씬 낫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서평을 쓰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목은 제가 붙였어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사람들이 좀 많이 볼 것 같아서. 네. 성공하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그 기자님이 소개해주신 23권의 고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은 그 골렘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사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읽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웠고. 그렇죠. 중학생의 골렘이라는 책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 이론적인 내용도 많고, 네. 또 담고 있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읽고 또 대학생 때 읽으면서 좀 다르게 읽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고전은 그 책인데, 혹시 기자님은 23권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책 한 권만 고르신다면 어떤 책인지? 그리고 또 과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또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가장 좋아하는 책은 과학 분야를 떠나서 한 권 꼽아주신다면 어떤 책? 저는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밌는 다 각자의 의미가 있고 각자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딱 한 권만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좋아하는 필자는 제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가요? 그 여기 제가 추천한 23권 중에서 그 한 저자가 2권의 책을 쓴 경우가 있어요. 도로시 넬킨 이라고 하는 과학사회학자가 쓴 셀링 사이언스랑 인체 시장을 제가 동시에 추천을 했잖아요. 저는 그 도로시 넬킨이라는 저자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카오스의 저자인 제임스 글릭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갈수록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새로 나오는 책을 읽을 때마다 되게 약간 좀 감탄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에서는 최근에 뭐 물리학이라던가 현대과학에서 이제 가장 화두인 정보 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을 종합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타임 트래블이라고 하는 책은 본인이 원래 영문학도였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시간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그 물리학자들이나 현대 과학이 파악하고 있는 그 시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적인 탐구의 내용들을 그 타임 트래블이라고 하는 신간에서는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소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읽으면서 경탄을 했었죠. 저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분들의 책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마 다들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저자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리처드 도킨스라던가 뭐 에드워드 윌슨이라던가 뭐 에르빈 슈레딩거라던가 이렇게 이제 흔히 과학 고전하면, 과학 고전의 저자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저자들이 아닌데, 이제 저는 훨씬 더 좋아하고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좀 이 강량구의 강한과학이라는 책으로 좀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 세상에 의미 있고 재미도 있는 그 과학 고전이라 불릴 법한 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책을 쓴 훌륭한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의 학생들이나 교사들 혹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과학 고전은 그 폭도 너무나 좁고, 그다음에 사실 깊이도 좀 얕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좀 충격을 주고 싶었던 욕심에 낸 책이 이제 강량구의 강한 과학입니다. 혹시 과학 분야 외에는 혹시 또 책이 한 권 정도? 너무나 많죠. 저는 네. 그 기자님이 SNS에 책 추천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K를 생각한다, 임영묵 작가님의 K를 생각한다 읽었는데, 저는 요즘에 만나는 친구들마다 그 책을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K를 생각한다의 임영묵 씨가 1997년생이니까 1997년생 아닌가요? 94년생인가요? 1994년생이고 그 07학번인가요? 17학번인가요? 제가 17학번이니까 한 13학번 13학번 정도인가요? 네, 저 약간 감이 없어가지고 1994년생, 네네, 1994년생. 네. 맞아요. 그 임명묵 씨 같은 경우는 90년대생 저자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연 돋보이는 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K를 생각한다를 읽고서 저도 배우는 대목이 많고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했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저는 소설책 되게 많이 읽거든요. 소설책 많이 읽는데, 뭐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읽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작가인 기리노 라쏘가 쓴 일몰의 저편이라고 하는 소설. 저는 소설을 많이 안 읽어요. 두 분 다 소설을 별로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설을 읽으면 되게 좋아요.
왜 소설을 읽으면 좋냐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가서도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서른이 될 때까지 되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냥 서른이 지나면 독서할 시간이 오히려 없어진다. 그래서 대학생 때, 서른이 될 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맞춤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삶의 모습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나의 적성이나 혹은 나의 잘하는 것과 맞춤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혹은 20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봤자잖아요. 경험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다. 효과도 검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렴하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접근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또 부가적인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감각도 생길 수 있고, 글 쓰는 글 쓰는 훈련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어휘력도 향상이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까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꼭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한 3가지 카테고리의 책들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카테고리 책들은 뭐냐면 소설이에요. 소설. 현대소설. 저는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갈등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외국 소설이든 국내 소설이든. 그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고전을 읽으라 그러면 고전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는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문학적으로 그 성취가 검증이 안 되어도 되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작가들이나 혹은 외국 작가들이 쓴 현대 소설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장유진이라고 하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서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은 단편집이에요. 단편집인데 어떤 단편들로 다 모아져 있냐면, 이 장유진이라는 작가가 판교의 IT 기업 노동자예요. 그래서 판교 IT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책 한 권의 단편 소설을 채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엔지니어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판교 기업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소설을 읽으면은 판교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고민이 무엇인지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생활에 잘 맞을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요즘 직장을 다니는 20대, 30대들은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근데 그 장유진이라는 작가가 그 책을 펴낸 다음에 이제 장편도 펴냈는데, 장편 제목이 달까지 가자예요. 그 달까지 가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한 무슨 오리온이나 아니면 혜태 같은 제과기업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입사 동기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이제 그 동기 새 여성 직원의 이야기인데, 2017년을 배경으로 이더리움 투자하는 이야기예요. 이 새 여성 직원. 되게 요즘의 얘기네요. 네, 요즘의 이야기죠. 요즘의 이야기. 이더리움 투자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요즘에 직장 다니는 한국의 젊은 20대, 30대들이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되게 잘 형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설들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소설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심지어는 쓸모도 있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권하는 책들은 저는 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조망하는 그런 책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과학기술을 빼놓고는 지금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삶을 뭐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은 그냥 괄호를 쳐놓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과학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학기술이랑 사회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지금 현재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들이 연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좀 미리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책들을 좀 읽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뭐 제가 과학의 품격이라든가 강양구의 강한 과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낸 것도 좀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과학 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담은 책들,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책들은 학교에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돼요. 학교에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들이라면은 진짜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가지고 상대성 이론 미적분 배우고 상대성 이론 장방정식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삶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지금 삶에는 오히려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자극하는 책들을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저는 꼭 좀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역사책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책은 왜 읽어야 되냐면, 사실 지구 전체의 역사에 비해서는 생명의 역사라는 건 진짜 짧고, 그 생명의 역사 35억 년 중에 인류 역사라는 건 정말 찰나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그 찰나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찰나에서 인간이 얼마나 달라지면 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시행착오들은 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번 했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 그러면 역사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혹은 지금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게 어떤 식의 해법을 찾아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맥락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K를 생각한다 책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임명묵 씨가 되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당연히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그 정도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그 친구가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좀 지역의 큰 역사를 좀 공부를 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학도로서의 생각하는 연습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통상적이지 않고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이제 한마디 더 하면은, 제가 이 과학 전문 기자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 과학도나 과학자나 엔지니어 공동체에서 부족한 게 이런 시각이에요. 좀 이렇게 약간 좀 넓은 맥락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찰을 좀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연구, 혹은 내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내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그걸 좀 약간 넓은 맥락에서 위치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저는 약간 진짜 큰 톱니바퀴의 부속물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데?
싶을 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런 책들을 좀 다양하게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길게 답변을 했습니다.